네, 안녕하세요. 저는 Assessing the Performance of Logistic Regression in Heart Disease Detection Through Five-Word Cross Validation 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기술경영 박사과정 이다영입니다. 목차로서는 이제 연구 배경 및 문제 제기, 연구 방법, 연구 결과, 연구 논의, 연구 의의, 한계 및 의견, 생각 확장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 및 문제 제기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심장질환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세요? 심장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로서 조기 진단은 환자의 생존율과 삶의 질이 높이는 데 필수 요소입니다. 이것은 어느 질환이든 다 조기 예측이 중요하다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다음으로는 기존에는 임상 및 병력, 의료진의 주관적 판단 등에 의존했지만 이는 조기 진단 정확성과 일관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이제 의사의 의견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제 의사도 그냥 자기가 겪었던 임상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최근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이제 딥러닝 기반의 기계학습 모델들이 진단 정확도를 높이는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복잡한 알고리즘들은 구현 및 해석 측면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현장에서는 단순하고 직관적 도구가 필요하며 환자군이 다양한 실제 환경에서도 일관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예측 모델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이제 로지스틱 회계 모델의 도입 필요성인데요. 이는 로지스틱 회계는 이진 분류 문제로서 최적화된 전통적인 통계 기법으로 해석이 용이하고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이제 비교적 단순한 임상 변수들만으로도 효과적으로 예측 수행할 수 있으며 의료 현장에 바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의료 현장에서 많이 활용하는 통계 방법 중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심장질환 같은 경우는 심장 자체 또는 심장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질환들을 통틀어서 말하고 이제 전 세계 사망 질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조기 예측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며 많은 AI와 의료가 연결된 많은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조기 진단의 불확실성과 진단 도구의 한계로 이제 심장질환은 초기 증상이 모호하고 다양한 생리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적용을 하며 의료 현장에서 직관적으로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주요 만성 질환 원인 중 하나인데요. 고혈압, 콜레스테롤, 나이, 흡연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이 상호작용으로 인해 예측이 복잡하고 단일 지표 판단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조기 예측 실패 시 심근경색, 뇌졸중 등 치명적인 합병 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선제적 대응은 필수 요소입니다. 즉, 우리가 이런 말이죠. 갑자기 건강했던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심장질환이 원인이다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이는 그만큼 심장은 우리 몸의 일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진단 방법은 의사의 경험과 제한된 임상 수치에 의존하는 경향이 켜 정량적이고 일반화된 표준화의 기준값을 대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이에 이제 본 연구에서는 해석 가능하고 적용 가능한 진단 예측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를 하였는데요. 모델의 해석 가능성은 의료 현장에서 예측 결과를 판단하고 진단하고
치료 결정에 반영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즉, 본 연구는 로지스틱 회계 기반의 예측 모델을 통해 심장질환 조기 예측의 실용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이제 연구 목적을 다음과 같이 한 줄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클레버랜드 등 국제 심장질환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임상 환경에 활용 가능한 신뢰도 높은 로지스틱 회계 기반 예측 모델을 개발을 하여 조기 진단 정확성과 효율성 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즉, 반복적이고 임상검사에 따른 고비용, 우리에게는 비용과 시간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고비용 및 고시간 진단 체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도구가 이 연구에선 매우 필요하다는 시점을 알고 있고, 설명력과 재현성이 높은 로지스틱 회계 모델을 통해 예측 결과의 해석 가능성과 임상의 신뢰도를 더욱더 높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구 방법입니다. 연구 설계 및 장소입니다. 유형은 이제 공개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회고적 분석 연구인데요. 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개적 의료 데이터로 해서 획기적 분석을 해서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제 효과를 보려고 합니다. 방식은 로지스틱 회계를 활용한 진단 예측 모델 설계 및 성능 평가 연구로서 이에 대해 높임을 보고 있고요. 이 데이터를 연구한 기관은 유니버시테이스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입니다. 데이터 출처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개된 하트디즈 데이터셋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면 연구 대상 및 샘플링은 어떻게 될까요? 총 자료수는 이거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네요. 1024명의 환자의 임상 기록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이는 이거겠죠. 이 기간에 분류는 심장질환 양성이면 0, 음성은 1이죠. 양성이 음성은 0이고 지정하여 이진 분류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분석에 사용된 주요 특성 변수는 무엇일까요? 총 14개로서 이제 대표적으로 나이, 이것도 못하네요. 성별, 흉통 유형, 안정시 혈압 무조건 중요하죠. 그리고 콜레스테롤, 공복 혈당, 그리고 심전도 결과, 최대 심박수 등이 이 연구 대상 샘플링의 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모델 개발 및 분석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변수 선택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하트 디지즈 데이터셋에 76개 변수를 셀렉을 했어요. 네, 했죠. 해서 이제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14개 변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즉, 이 데이터가 유의해야지 이렇게 되고 단계적으로 갈 수가 있죠. 데이터 처리는 특성 정교화를 통해 입력된 변수 스케일을 조정을 했고, 그리고 이상값 제거 및 걸즈값 보완 등 동해화성 안정성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로지스틱 회계 모델의 구현은 그럼 어떤 관점이 있을까요? 네, 먼저 이진 분류 기반 모델로 심장 질환 유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했고, 네, 저희 수업 시간에 배웠던 주피터 노트북 환경에 대한 코드를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교차 검증 기법 활용을 했는데, 5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통한 데이터셋을 5부분으로 분할을 해서 각 반복 학습 및
평가를 통한 일반화를 성능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모델 성능 평가 지표로는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을 했는데 보시면 정확도는 84.39%, 정밀도는 84.69%, 재현율은 84.39%. 이거는 즉 질병 탐지 민감도가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F1 스코어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네, 이 평균이 84.33%입니다. 그리고 평가 도구로서는 우리는 이제 혼동 행렬과 ROC 곡선 및 AUC를 사용을 해서 얼마큼 이 도구를 활용해서 분류 성능에 시각화를 주는지 이 내용을 확인을 한 건데요. 성능 비교로서는 이제 단순 알고리즘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신경망 모델들, 저희가 뉴런이나 이제 퍼스트론 등의 수업을 배웠었죠. 대비 해석 가능한 성과 일관성을 존재합니다. 그러면 연구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이게 이제 연구 결과인데요. 자, 다시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약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확도는 84.39%입니다. 그리고 민감도는 94.39%입니다. 특이도는 84.33%인데, 그러면 이 특이도의 비율은 뭐예요? 그렇죠. 비환자를 감지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정밀도는 뭘까요? 네, 정밀도는 84.69%의 확률값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F1 스코어는 평균 84.33이 나왔습니다. 이는 즉 이런 시사점을 언급을 하는데요. 전체적인 5폴드 교차 검증에서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하며 잠시만요. 기존 복잡한 알고리즘 대비 해석 가능성과 일관성 측면의 우수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F1 스코어는 무엇일까요? 이는 저희가 앞에서 제시한 이제 정밀도나, 잠시만요. 앞에서 제시한 여기 정밀도랑 다음에 재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재현율을 대한 평균값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이 연구의 기술적 기여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기술적 기여는 특성 정교화 및 불필요한 변수를 제거를 하면서 모델의 학습의 안정성과 계산 효율성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이제 단순 로지스틱 회귀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성능과 신뢰성 확보를 하였습니다. 더 파장돼서 말씀드리면 오류 데이터에 적합한 통계 기반 예측 모델로서 이제 다양한 임상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줄 것이라는 예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류적 의의는 단순히 이제 질병 유무를 간단한 입력 변수만으로도 효과적으로 예측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연구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연구 결과는 여기 보시면 나이, 흉통 유형, 최대 심박수 등은 모델의 예측 성능에 유의미하게 기여하는 변수입니다. 그쵸? 보통 이제 뭐 나이가 많으니 한다. 뭐 그렇게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흉통 유형은 이제 뭐 폐렴 증상 있는지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최대 심박수 등도 이제 유용한 변수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면에 공복혈당, 그쵸? 공복혈당은 사실 당뇨 쪽이랑 관련이 있겠죠? 공복혈당은 상대적으로 기여도가 낮음의 결과값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이제 중요도가 낮은 변수를 제거함으로써 모델의 이제 단순화 및 일반화 능력 향상을 보여줬다는 분석 핵심 포인트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분석 절차 요약은 어떻게 될까요? 변수 선택 및 전처리 과정을 거쳐 로지스틱 회귀 모델에 적합한 정교화 및 변수 축소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는 즉 오류를 최소화함으로써 최대 효과를 본 것이지요. 또한 이제 반복적인 테스트를 통해 성능이 낮은 변수들을 단계적으로 제거를 하였습니다. 즉 이는 모델 성능 향상을 위해 중요도가 낮은 특성들을 단계적으로 제거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연구 논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저는 이제 뭐 이런 모델에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다 이런 결론을 줄 수도 있고 단순히 로지스틱 회귀 분석 방법이 0과 1만을 사용했다고 해서 부정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것이 보여지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그 내용이 나왔겠죠? 로지스틱 회귀 기반 예측 모델의 장점 및 적용성입니다. 선형 모델이지만 변수 간 관계 해석이 가능하여 오류 데이터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변수의 기여도를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서 의사결정, 보고 도구에도 적합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정교 분포 과정 없이도 적용이 가능하며 표 형태의 임상 데이터 천처리가 가능해서 빠른 시간 안에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연구와의 비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단순한 모델로도 해석력도 성능도 동시에 확보를 가능하다는 유의미한 결과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복잡한 모델은 과적합 가능성이 높고 설명력이 부족을 하여 임상 적용에 제한적이지만 하지만 이제 로지스틱 회귀 기반은 예측 성능은 물론 이제 해석과 활용성이 모두 고려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로지스틱 회귀 분석 쪽만 계속 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의구심이 들었는데 항상 이제 연구 모형을 보면 이 연구는 되게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단순해서 어디든 의료에 이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많이 보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이런 단순함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AI 기반의 의료를 융합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제 고도화된 연구 모델링,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배운 퍼스트론이나 다중 퍼스트론이나 이중 투리 등을 이용을 해서 이 신경망 구조까지 건든다면 이 연구는 좀 더 효과적인 연구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연구 논의로는 로지스틱 회귀 기반 예측 모델의 장점 및 적용성, 그리고 기존 연구와의 비교해서 이제 핵심으로 나오는 거는 단순한 모델로도 해석력과 성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구 의의 및 한계 및 의견입니다.
네, 연구 의의로서 첫 번째 기술적 측면입니다. 이는 이제 로지스틱 회귀 모델의 단순성과 해석 가능성의 기반으로 오류 데이터 분석의 최적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5폴드 교차 검증 기법을 통해 과적합화 방지와 일반 능력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성 정교와 변수 선택 등 효율적 모델링 절차를 통해 계산 자원의 최적화로 더욱더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 응용의 가능성으로서는 임상 현장에서 정량적 지표 기반으로 의사결정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장질환 유무를 빠르게 분류할 수 있어 응급상황, 1차 진료 등의 신속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회 및 보건의 이제 정체적 가치로 보았을 때는 비용 효율적 예측 모델로서 고도화된 장비가 없어도 적용이 가능해 저개발 지역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심장질환과 같은 고위험 질병의 선별에 있어서도 사회적 안전망과 역할 가능성이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즉, 핵심적인 요소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로지스틱 회귀 모델은 단순성과 해석 가능성을 기반으로 의료 데이터 분석에 최적화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임상 현장에서는 정량적 지표 기반으로 의사결정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도구이다. 세 번째는 비용 효율적 예측 모델로서 고도화된 장비 없어도 적용 가능해 저개발 어디서든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만요. 그러면 이제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계 및 의견입니다. 총 저는 4가지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를 제시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정형 데이터의 한정으로 실제 활용되는 비전형 데이터는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량 분석 및 정확도 측면에는 의미 있는 결과를 보였으나 실질적으로 종합적으로 검증한 임상에는 부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CDSS 연계 및 안정성에 대한 추가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는 시점입니다. 네 번째는 심장질환은 사망률이 높은 만성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본 모델은 결과를 이제 의료 자원의 효율화, 비용 절감 등이 어떻게 연계할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합니다. 즉 그거죠. 그냥 이제 단순히 이 모델은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활용을 했고 이에 알고리즘을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에 이제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한계 및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생각 확장입니다. 저는 총 3가지 의견으로 한번 제시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설명 가능성과 성능 사이 어떤 AI 모델이 의료 현장에 더 적합할까? 근데 사실 정말 선택하기는 어려운 요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비전문가가 인지하는 것도 설명이 되게 간단하게 누구나 들어도 이해하기 쉽게 해야 되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일촉즉발이 일어나는 현장인데, 그냥 막 끝이다 이렇게 하면 그걸 또 설명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입을 한다면 그냥 연구를 하는 거 마냥 연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고 해서 설명이 쉬워서 성능이 되게 간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 많은 오류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한다면 성능 쪽으로 의료 현장에 적합하다고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설명은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면 남아서라도 이제 시간을 빼서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능이 나쁘다? 성능이 나쁘다고 하면 이거는 결국에는 그냥 우리는 이제 뭐 5천만의 빅데이터를 바이오 관련된 빅데이터를 사용을 하는데
그게 그냥 끝? 그러면 더 의료 현장에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제 의견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능이 이제 어떤 AI 모델, 성능이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공개 의료 데이터셋만으로 개발된 예측 모델, 실제 환자에게 적용이 가능한가? 사실 그것도 조금 어렵기는 하죠. 왜냐면 이 공개 의료 데이터가 뭐 정확하다라는 그 기준은 없잖아요. 아무리 공개 뭐몇 년도에 했다 하더라도 누구나 오착감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솔직히 아무리 뭐 임상을 통해서 공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환자에게 대입하기에는 조금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AI 기반 심장질환 예측 도구가 보건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진짜 말 그대로 뭐 FDA 이제 혁신 의료 인허가 승인 등으로 이제 이에 대해 좀 확대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뭐 그런 거를 한다면 뭐 빨리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한번 조금 생각해 볼 시간을 제가 드릴게요. 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여러분의 생각을 이제, 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 확장으로서 제가 이제 이 연구를 보다가 조금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 이게 그렇다면 이제 심장질환과 이제 AI 관련된 연구 모델은 무엇이 있었을까라고 해서 2020년도 이후로 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어떤 연구가 있었을까? 그래서 보통 이제 키워드로 말씀을 드릴게요. 20년도에는 이제 AI 기반의 심장 발작 및 뇌졸중 예측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 이는 주로 보면 심장의 이제 MRI 데이터를 분석을 하여 심장 발작과 뇌졸중 위험을 예측하는 AI 모델을 개발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2021년도에는 트랜스포머 기반의 승부전 예측 모델이 있었는데, 이는 이제 전자 건강 기록을 활용한 설명 가능한 딥러닝 모델로 승부전을 발생했던 예측이 있었어요. 그리고 2022년에는 양자 컴퓨팅의 이야기가 나오네요. 양자 컴퓨팅을 활용한 심장 질환 예측이 있었습니다. 이는 이제 양자 신경망과 랜덤 포레스트를 결합하여 심장 질환을 예측을 한 정확도를 향상을 시킨 게 연구 주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아무래도 디지털 트윈이 좀 유행했던 연도이기 때문에 디지털 트윈을 통한 심장 치료를 했던 시뮬레이션이 있었습니다. 이는 환자의 심장을 디지털로 재현하여 치료 전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CNN 기반의 다중 모달 심장 질환 예측, BMI나 ECG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CNN 모델로 98동의 정확도를 달성을 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설명 가능한 AI, XAI를 통한 심장질환 예측으로서 모델의 예측 결과를 해석 가능하게 하여 임상 적용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의료 시장과 AI 그리고 많은 이제 연구 모델링이 현장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좋은 것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분쟁이 최소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좋은 모델이고 한다 하더라도 기술적 분쟁과 혹은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노력했던 시간들이 많이 도루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